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무거운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야기해야 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바로 노후 빈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후의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병, 외로움, 죽음? 물론 이것들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돈이 없는 것입니다. 노후에 돈이 없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지 오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동네 슈퍼마켓 계산대 앞입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세요. 장바구니에는 라면 한 봉지, 계란 한 판, 김치. 계산원이 말합니다. 모두 7,500원입니다. 할머니가 지갑을 여십니다.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들. 세어보니 6,000원밖에 안 됩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계란을 빼십니다. 계란 빼고 계산해 주세요. 계산원이 다시 계산합니다. 5,200원입니다. 할머니가 돈을 내고 물건을 받아 나가시는데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 중 40% 이상이 상대적 빈곤 상태입니다. 10명 중 4명이 가난하다는 겁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 1위입니다.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노인들이 가장 가난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왜 노년에 가난해질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20년, 30년을 살아야 하는데 준비한 돈이 부족한 겁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됩니다. 저축도 없고 재산도 없고 자식들도 여유가 없고 결국 가난한 노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돈 없는 노년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까요? 오늘 6가지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와 함께요. 듣기 힘든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면하지 마세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은 우리 부모님이 마주할 수 있는 미래입니다. 지금 알고 준비하면 이런 미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깊은 숨을 한번 쉬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현실입니다. 아프지만 치료받지 못하는 고통.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픈 건 당연합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결리고 눈이 침침하고 젊을 때는 참을만 했는데 나이 들면 참기 힘들어요.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께 진찰받고 약 처방받고 치료받아야 해요. 하지만 돈이 없으면 병원에 못 갑니다. 병원비가 무섭거든요. 진료비, 검사비, 약값 합치면 적게는 몇만 원, 많게는 수십만 원 나옵니다. 한 달 생활비가 50만 원, 6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병원비로 10만 원, 20만 원 쓰면 그 달은 굶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참고, 허리가 아파도 참고, 이가 아파도 참습니다. 진통제 먹으면서 버티는 거예요. 동네 약국에서 파는 싼 진통제. 한 통에 2,000원, 3,000원 하는 거요. 그거 먹으면서 통증을 견딥니다. 하지만 진통제로는 병이 낫지 않아요. 일시적으로 통증만 줄어들 뿐 병은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다가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파지면 그때 병원에 갑니다. 그때는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예요. 초기에 갔으면 간단하게 치료됐을 병이 이제는 큰 수술이 필요하거나 입원이 필요합니다. 비용도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듭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없습니다. 자식들한테 손을 벌려야 해요. 자식들도 여유가 없는데 부모 병원비 대느라 힘듭니다. 부모는 미안하고 자식은 부담스럽고 그래서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정도면 됐어. 더 이상 치료 안 할게.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요. 약값도 부담입니다. 의사가 약을 처방해줘도 약국에서 약값 듣고 깜짝 놀랍니다. 한 달치 약값이 5만 원, 10만 원. 그 돈이 없어요. 그래서 약을 안 삽니다. 또는 약을 반만 삽니다. 의사가 한 달치 처방했는데 2주치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도 아껴 먹습니다. 하루 3번 먹으라고 했는데 하루 1번만 먹어요. 약이 빨리 떨어지면 또 사야 하니까 아껴 먹는 겁니다. 하지만 약을 제대로 안 먹으면 효과가 없어요. 병은 계속 악화되고 결국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고혈압 약, 당뇨 약 이런 거 안 먹으면 합병증이 옵니다. 뇌졸중, 심근경색, 당뇨 합병증으로 실명, 심부전. 이런 무서운 병에 걸리는 거예요. 응급 상황에서도 망설입니다. 가슴이 너무 아픈데 응급실 가야 하는데 망설여요. 응급실 가면 돈이 얼마나 나올까?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그 돈이 없으니까 조금 참아보자 이러다가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은 골든 타임이 중요합니다. 3시간, 6시간 내에 병원 가야 후유증이 적어요. 그런데 돈 걱정에 참다가 늦게 가면 생명이 위험하거나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최 할아버지는 76살이세요. 20년 전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가 약을 처방해주고 정기적으로 검진받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 할아버지는 약값이 부담됐어요. 한 달에 5만 원씩 나가는 약값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약을 반만 사고 그것도 아껴 먹었어요. 검진도 안 받았습니다. 검진 받으면 또 돈 나가니까요. 그렇게 10년을 버티셨어요. 혈당은 계속 높았지만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5세쯤 되니까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했어요. 안경 도수를 높여도 잘 안 보였습니다. 걱정되긴 했지만 병원은 안 갔어요. 나이 들면 눈 나빠지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했죠. 70세가 됐을 때 한쪽 눈이 거의 안 보였습니다. 그제야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검사하고 말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망막증이 왔습니다. 실명 직전입니다. 치료를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쪽 눈은 완전히 실명했고 다른 쪽 눈도 시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후회했어요. 약값 아끼려고 그랬다가 눈을 잃었습니다. 이제 일상생활도 힘들어요. 신문도 못 보고 텔레비전도 잘 안 보이고 길 걷기도 무섭습니다. 자식들이 모시고 다녀야 해요. 자식들은 아버지 병원비, 간병비 대느라 힘듭니다. 최 할아버지는 자식들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진작 약을 제대로 먹고 검진을 받았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약값 몇만 원 아끼려다가 눈을 잃고 자식들한테 더 큰 짐이 됐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돈이 있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기 검진 받으려면 돈, 약 사 먹으려면 돈, 치료 받으려면 돈. 돈이 없으면 아파도 참아야 하고 참다가 병을 키우고 결국 더 큰 고통을 겪습니다. 이것이 돈 없는 노년의 첫 번째 현실입니다. 이제 두 번째 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하루 세끼, 먹는 것조차 사치가 됩니다. 먹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죠.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하루 세끼를 먹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영양 관리가 중요합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골고루 섭취해야 근육량 유지되고 면역력이 유지돼요. 하지만 돈이 없으면 제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한 달 생활비가 50만 원이라고 해볼까요? 거기서 월세나 관리비 빠지고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빠지고 통신비 빠지면 남는 게 얼마나 될까요? 20만 원? 30만 원? 그 돈으로 한 달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하루에 10,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요. 하루 10,000원으로 세 끼를 먹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끼만 먹습니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도 거르고 저녁 한 끼만 먹어요. 그것도 제대로 된 식사가 아니라 라면 하나, 김밥 한 줄, 주먹밥 하나. 이렇게 끼니를 때웁니다. 영양은 생각도 못해요. 고기, 생선, 과일, 야채? 그런 건 사치입니다. 쌀이랑 라면, 김치만 있으면 다행이에요. 마트에 가면 유통기한 임박 상품 할인 코너를 찾습니다. 유통기한 하루, 이틀 남은 식품들 반값에 팔아요. 그걸 사서 먹습니다. 때로는 유통기한 지난 것도 먹어요. 하루 이틀 지난 거야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먹는데 배탈 나기도 합니다. 무료 급식소를 찾아다닙니다. 복지관, 교회, 절, 무료 급식소에서 밥을 줍니다. 점심 한 끼 무료로 먹을 수 있어요. 70대,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줄을 섭니다. 비 오나 눈 오나 더우나 추우나 무료 급식소 가서 줄 섭니다. 1시간, 2시간 서서 기다렸다가 밥 한 그릇 받아 먹고 옵니다. 창피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먹어야 사니까요. 영양 부족으로 건강이 나빠집니다.
단백질 부족으로 근육이 빠지고 기력이 떨어지고 쉽게 지칩니다. 비타민 부족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기에 자주 걸리고 피부도 안 좋아집니다. 빈혈도 생기고 어지럽고 쓰러지기도 해요. 악순환입니다. 제대로 못 먹으니까 건강이 나빠지고 건강이 나빠지니까 병원비가 더 들고 병원비 때문에 더 못 먹게 되고 실제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박 할머니는 72세이세요.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시고 혼자 사세요. 국민연금도 없고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살아갑니다. 월세가 20만 원이에요. 30만 원에서 20만 원 빠지면 10만 원 남습니다. 거기서 전기세, 수도세 빠지면 7만 원, 8만 원. 그 돈으로 한 달을 먹고 살아야 해요. 하루에 2,500원 정도입니다. 박 할머니는 하루 한 끼만 먹습니다. 아침, 점심은 물만 마시고 저녁에 밥을 먹어요. 쌀은 2주에 한 번 5kg 사고 김치는 직접 담가 먹고 반찬은 거의 없어요. 가끔 계란 한 판 사서 조금씩 먹고 두부 한 모 사서 며칠 나눠 먹고 고기나 생선은 한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합니다. 과일은 명절 때 자식이 갖다 준 거 먹는 게 전부예요. 박 할머니는 점점 말라갑니다. 몸무게가 40kg도 안 돼요.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힘도 없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자주 어지럽습니다. 작년 겨울에는 쓰러졌어요. 빈혈로 정신을 잃었는데 다행히 이웃이 발견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영양실조입니다. 제대로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박 할머니는 어떻게 제대로 먹어요? 돈이 없는데요? 퇴원하고 집에 왔는데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쌀도 떨어지고 김치도 거의 없고 다음 달 기초연금 나올 때까지 열흘 남았어요. 지갑에 남은 돈은 6,000원. 박 할머니는 울었습니다. 어떻게 열흘을 버티지? 결국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긴급 지원으로 10만 원을 받았고 그걸로 쌀이랑 라면을 샀어요. 라면으로 열흘을 버텼습니다. 하루에 라면 한 개씩. 박 할머니는 생각합니다. 이게 사람 사는 건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노년에 이렇게 굶어야 하나?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굶는 노인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먹는 것조차 사치가 된 노년. 하루 한 끼로 버티고 유통기한 지난 음식 먹고 무료 급식소 줄 서고. 이것이 돈 없는 노년의 두 번째 현실입니다. 세 번째 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냉난방도 못하는 집, 생존의 위협입니다. 집은 안식처여야 합니다. 밖에서 힘든 일 있어도 집에 오면 편안하고 따뜻해야 해요. 특히 나이가 들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집도 지옥이 됩니다. 겨울이 오면 공포입니다. 한국의 겨울은 춥습니다. 영하 10도, 영하 20도까지 내려가요. 집 안도 춥습니다. 보일러를 틀어야 하는데 가스비가 무서워요. 겨울에 보일러 하루 종일 틀면 한 달에 15만 원, 20만 원 나옵니다. 한 달 생활비가 50만 원인데 가스비로 20만 원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보일러를 안 틀거나 최소한으로만 틉니다. 온도를 15도, 16도로 낮게 설정하고 하루에 2~3시간만 틀어요. 그것도 아까워서 전기장판에만 의지합니다. 전기장판 켜고 이불 덮고 하루 종일 누워 있어요. 화장실 갈 때, 밥 먹을 때만 일어납니다. 집안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기도 해요. 창문에 성에가 낍니다. 숨 쉴 때마다 입에서 하얀 김이 나옵니다. 옷을 겹겹이 껴입어도 춥습니다. 내복, 스웨터, 잠바, 외투까지 입고 집 안에 있어요. 그래도 춥습니다. 손발이 시리고 몸이 떨리고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추위 때문에 건강이 나빠집니다. 혈압이 오르고 관절이 굳고 감기에 걸립니다. 폐렴도 걸리기 쉬워요. 노인 폐렴은 정말 위험합니다. 사망률이 높아요. 매년 겨울마다 추위로 숨지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저체온증, 한랭 질환으로 사망하는 거예요. 여름도 무섭습니다. 요즘 여름은 정말 덥습니다. 30도, 35도까지 올라가요. 폭염주의보, 폭염경보가 내려집니다. 에어컨 틀어야 하는데 전기세가 무서워요. 에어컨 하루 종일 틀면 한 달 전기세가 10만 원, 15만 원 나옵니다. 그 돈이 없어요. 그래서 에어컨 없이 버팁니다. 선풍기만 틀고요. 하지만 선풍기로는 더위를 못 이깁니다.
실내 온도가 35도, 40도까지 올라가요.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숨쉬기도 힘들고 어지럽습니다. 열사병, 탈수 증상이 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도 해요. 매년 여름마다 폭염으로 숨지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에어컨을 못 틀고 더위를 못 이겨 숨지는 거예요. 집 수리도 못 합니다. 집이 오래되면 여기저기 고장나고 불편한 곳이 생깁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고 화장실 변기가 막히고 보일러가 고장나고 문이 안 닫히고 창문이 깨지고 고쳐야 하는데 수리비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참고 삽니다. 물 새는 건 대야 받아놓고 변기 막힌 건 뚫어뻥으로 직접 뚫고 보일러 고장난 건 전기장판으로 버티고 문 안 닫히는 건 의자로 막아놓고 창문 깨진 건 비닐로 막고 이렇게 살다 보면 집이 점점 폐가가 됩니다. 곰팡이 피고 벽지 찢어지고 바퀴벌레 나오고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사 갈 돈도 없고 어쩔 수 없이 그 집에서 삽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정할아버지는 75살이세요. 반지하 원룸에서 혼자 사세요. 월세가 15만 원이에요. 국민연금 50만 원으로 생활하는데 빠듯합니다. 작년 겨울이었어요. 정말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고 영하 15도까지 떨어졌어요. 정할아버지는 보일러를 틀고 싶었지만 가스비가 걱정됐습니다. 전기장판만 켜고 이불 속에서 지냈어요. 하지만 반지하라서 더 추웠습니다. 창문으로 찬바람이 들어오고 벽에서 냉기가 올라오고 이불 3개를 덮었는데도 춥습니다. 손발이 얼얼하고 몸이 떨렸어요. 밤에는 너무 추워서 잠을 못 잤습니다. 1시간마다 깨고 추워서 몸을 웅크리고 며칠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정할아버지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저체온증이었어요. 다행히 아침에 우유 배달 아저씨가 이상한 걸 느끼고 집주인한테 연락했습니다. 집주인이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정할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체온이 33도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급히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갔고 다행히 살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겨울에 난방을 하셔야죠. 정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난방을 하고 싶지만 가스비가 없어서 못했다고. 의사도 간호사도 사회복지사도 안타까워했습니다. 퇴원 후에 동사무소에서 긴급 지원으로 가스비를 보조해줬어요. 그 겨울은 그렇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다음 겨울은 어떻게 하나요? 정할아버지는 걱정입니다. 겨울이 올 때마다 공포예요. 여러분, 집은 안식처여야 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집도 고통의 장소가 됩니다. 추위에 떨고 더위에 쓰러지고 열악한 환경에서 견디고 이것이 돈 없는 노년의 세 번째 현실입니다. 네 번째 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폐지 줍고 빈병 모으는 80대입니다. 은퇴했으면 쉬어야 합니다. 평생 일했으니 노년에는 편히 쉬어야 해요. 하지만 돈이 없으면 쉴 수 없습니다. 일은 80이 돼도 일해야 해요. 생계를 위해서요.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체력도 약하고 기술도 없고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만 할 수 있어요. 폐지 줍기, 빈병 모으기, 전단지 돌리기, 청소일 이런 일들이에요. 새벽부터 나가서 폐지를 줍습니다. 큰 수레를 끌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폐지를 모아요. 골판지, 신문지, 박스 이런 거요. 무거운 짐을 수레에 싣고 언덕도 오르고 계단도 오릅니다. 허리는 아프고 무릎은 시리고 숨은 차지만 참고 일합니다. 하루 종일 걸어 다니면서 폐지를 모으면 20kg, 30kg 됩니다. 그걸 고물상에 갖다 팔면 얼마 받을까요? 킬로그램당 100원, 150원. 20kg이면 3,000원. 30kg이면 4,500원. 하루 종일 일해서 5,000원도 안 됩니다. 한 달에 25일 일하면 12만원, 15만원. 이게 한 달 수입이에요. 빈병도 모읍니다. 소주병, 맥주병, 페트병. 재활용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병을 모아요. 손에 상처도 나고 냄새도 나고 더럽지만 참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전단지도 돌립니다. 식당 전단지, 부동산 전단지 이런 거요. 한 장에 10원, 20원. 1000장 돌리면 2만원. 하루 종일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우편함에 전단지 넣습니다.
계단 오르내리느라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픈데 참고 일해요. 청소 1도 합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아파트 계단 청소. 한 달에 60만 원, 70만 원 받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안 하는 일이에요. 힘들고 더럽고 천하게 여기니까요. 하지만 노인들은 그 일이라도 해야 합니다. 먹고 살려면요. 일은 80에도 쉬지 못합니다. 몸은 아픈데 쉬면 돈이 안 들어와요.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아파도 감기 걸려도 일해야 합니다. 쉬는 날은 돈을 못 버니까요. 존엄성을 잃어갑니다. 젊은 사람들이 폐지 줍는 노인을 보면서 수군댑니다. 저 나이에 폐지를 주우시네. 불쌍하다. 노인은 그 시선이 부끄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아이들이 놀리기도 합니다. 할머니 폐지 주어요? 더럽다. 노인은 상처받지만 참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먹고 사는 게 먼저니까요. 실제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김할머니는 올해 90세이세요. 90세인데도 폐지를 주우십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술에 끌고 나가세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폐지를 줍습니다. 허리가 구부정하고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일하세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폐지를 모으면 5천 원 정도 벌어요. 한 달이면 15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 합치면 45만 원입니다. 그 돈으로 한 달을 살아요. 왜 90세에도 폐지를 주울까요? 자식이 없어서요. 평생 혼자 사셨고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일을 안 하면 굶어요. 그래서 90세에도 일합니다. 김할머니는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가 죽을 때까지 폐지를 주어야 하나? 하지만 쉴 수가 없어요. 쉬면 돈이 없으니까요. 작년 겨울에 김할머니가 넘어졌어요.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겁니다. 허리를 다쳤어요. 병원에 가야 하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못 갔습니다. 집에서 며칠 누워 있다가 조금 나아지니까 다시 폐지 주우러 나갔어요. 허리는 아프지만 일해야 합니다.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이웃들이 안타까워합니다. 90세 할머니가 폐지를 주우시다니. 쉬셔야 하는데. 하지만 김할머니는 쉴 수 없어요. 쉬면 굶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90세에도 폐지 주우는 노인이 있습니다. 일은 80은 기본이고요. 쉬고 싶어도 쉴 수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이것이 돈 없는 노년의 네 번째 현실입니다. 다섯 번째 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족에게조차 외면받는 슬픔입니다. 가족은 소중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가족이 더 중요해요. 자식들,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삶의 낙입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가족에게도 외면받습니다. 명절에 초대받지 못합니다. 명절이면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자식 집에 가서 온 가족이 모여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돈 없는 부모는 초대받지 못해요. 자식들이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부모님 모시면 챙겨드려야 하고 용돈도 드려야 하고 신경 쓸 게 많아요. 게다가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면 또 돈 달라고 하실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명절에도 슬쩍 피합니다. 전화는 하는데 오시라는 말은 안 해요. 부모는 알아요. 초대받지 못한다는 걸요. 서운하지만 먼저 가겠다고도 못합니다. 짐이 될까 봐요. 그래서 명절에도 혼자 집에 있습니다. 텔레비전 보면서 혼자 밥 먹어요. 눈물이 납니다. 손주 용돈도 못 줍니다. 손주가 놀러 오면 용돈을 줘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옛날에는 10,000원이라도 줬는데 이제는 그것도 부담입니다. 손주 셋이면 30,000원인데 그 돈이 생활비예요. 그래서 못 줍니다. 손주들은 실망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용돈도 안 주시네. 다음부터는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는 게 별로 안 반갑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미안하고 슬픕니다. 자식에게 짐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자식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해요. 생활비 좀 보태달라고, 병원비 좀 달라고. 자식들도 여유가 없는데 부담입니다.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씩 부모님께 드리면 자기 가정이 힘들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님을 피하게 됩니다. 전화도 잘 안 받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고 하고. 부모는 알아요. 자식들이 본인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걸요. 죄책감이 듭니다. 나 때문에 애들이 힘들어하는구나. 경조사도 참석 못합니다. 친구 자녀 결혼식,
친척 장례식 이런 데 가야 하는데 축의금, 조의금이 부담돼요. 10만 원, 20만 원이 없어서 못 갑니다. 그러면 관계가 끊어지죠. 나중에 내일이 있어도 아무도 안 옵니다. 외로워집니다. 가족도 친구도 다 멀어지고 혼자 남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이 할아버지는 70세 생신이었어요. 70세면 고이잔치를 해야 하는데 아무도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자식들한테 연락했는데 다들 바쁘다고 했어요. 사실 바쁜 게 아니라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어려우셔서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잔치하면 돈 들어가고 아버지가 또 돈 달라고 하실까 봐요. 이 할아버지는 70세 생신을 혼자 보냈습니다. 슈퍼에서 컵라면 하나 사서 집에서 혼자 먹었어요. 텔레비전 보면서 라면 먹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자식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70세 생신에 혼자 라면 먹는 신세. 왜 이렇게 됐을까? 돈이 없어서입니다. 돈만 있었으면 자식들이 모여서 축하해 줬을 텐데 돈이 없으니까 짐이 되니까 외면받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의 사랑도 돈의 영향을 받습니다. 슬프지만 현실이에요. 부모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우면 자식들이 잘 모십니다. 하지만 부모가 가난하면 부담스러워서 피합니다. 이것이 돈 없는 노년의 5번째 현실입니다. 6번째 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 내일이 더 두려운 노년, 끝이 보이지 않는 불안입니다. 오늘 하루 버티는 것도 힘든데 더 무서운 건 미래입니다. 내일, 모레, 내년, 앞으로 20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통장 잔액을 확인합니다. 30만 원, 50만 원. 이 돈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해요. 다음 달은? 그 다음 달은? 연금 나오면 또 50만 원. 매달 50만 원으로 살아야 합니다. 10년이면 600만 원, 20년이면 1200만 원. 하지만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지금 50만 원으로 힘든데 10년 후에는 더 힘들 거예요. 불안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아야 하나? 20년? 30년? 그 긴 시간을 이 적은 돈으로 어떻게 버티나? 저축도 없고 재산도 없고 자식들한테 기댈 수도 없고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걱정 때문에요. 내일 먹을 게 있나? 다음 달 월세는 낼 수 있나? 병원비는 어떻게 마련하나? 이런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우울해집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결국 죽는 건데 왜 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살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노인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위입니다. 왜 노인들이 자살할까요? 경제적 어려움이 큰 이유 중 하나예요. 가난, 질병, 외로움이 합쳐져서 삶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장례비도 걱정입니다. 내가 죽으면 장례는 누가 치를까? 자식들한테 또 짐이 되는 건가? 장례비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 무연고 사망자로 화장될까? 이런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고독사의 그림자가 따라다닙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집에서 죽어도 며칠, 몇 주 동안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웃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시신이 부패해서야 발견됩니다. 나도 그렇게 될까? 혼자 죽어서 며칠 후에 발견될까? 무섭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조할머니는 78살이세요. 혼자 사시는데 매일 밤 유서를 씁니다. 오늘 죽을지도 모르니까 유서를 써놓는 거예요. 내일 죽을 수도 있으니까 또 씁니다. 유서에 뭐라고 쓸까요? 미안하다는 말. 자식들한테 짐이 돼서 미안하다고. 제대로 된 부모 노릇 못해서 미안하다고.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달라고. 돈 없으니까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달라고. 이런 내용이에요. 조할머니는 매일 밤 유서를 쓰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찢어버립니다. 오늘도 살아있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또 유서를 씁니다. 이게 조할머니의 일상이에요. 얼마나 불안하면 매일 밤 유서를 쓸까요? 얼마나 미래가 두려우면 매일 죽음을 생각할까요? 여러분, 돈 없는 노년은 오늘도 힘들지만 내일은 더 무섭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가난, 불안, 절망. 이것이 돈 없는 노년의 6번째 현실입니다. 여기까지 6가지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무겁고 슬프고 두려운 이야기였죠.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노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7번째,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째,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무서운 이야기만 했는데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예요. 연령대별로 준비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50대 여러분,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은퇴까지 10년, 15년 남았어요. 지금부터 준비하면 충분합니다. 첫째,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받을 연금이 얼마인지, 더 납부하면 얼마나 늘어나는지 확인하세요. 가능하면 더 납부해서 연금을 늘리세요. 둘째,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준비하세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으로 보충해야 해요.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꾸준히 저축하세요. 10년이면 2천만 원, 3천만 원이 됩니다. 셋째, 건강관리를 시작하세요. 50대부터 건강관리하면 노년의 의료비를 줄일 수 있어요. 정기검진 받고 운동하고 식습관 관리하세요. 건강이 최고의 재산입니다. 넷째, 주거 계획을 세우세요. 은퇴 후에 어디서 살 건지 생각해 보세요. 집이 있으면 관리비, 재산세 낼 수 있는지 확인하고요. 집이 없으면 전세나 월세 계획을 세우세요. 다섯째, 빚을 정리하세요. 은퇴 전에 빚을 다 갚아야 합니다. 대출 이자 내느라 연금 다 나가면 안 돼요. 지금부터 빚을 줄여나가세요. 60대 여러분,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하셨을 수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첫째, 지출을 줄이세요.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듭니다. 지출도 줄여야 해요. 사치를 부리지 말고 검소하게 사세요. 하지만 건강과 관계에는 투자하세요. 둘째, 작은 수입이라도 만드세요. 완전히 일을 그만두지 말고 가능하면 파트타임으로라도 일하세요.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이라도 벌면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복지 혜택을 알아보세요.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무료 급식, 의료비 지원 이런 복지 혜택이 많아요. 동사무소나 복지관에 가서 상담 받으세요. 넷째, 자식들과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자식들한테 말하세요. 숨기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자식들도 미리 알아야 준비할 수 있어요. 다섯째,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병원비가 제일 무섭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서 병원비 안 나가게 하세요. 70대 이상 여러분, 이미 노년을 살고 계시죠? 힘드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첫째, 자존심을 내려놓으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받으세요. 복지 서비스, 자식 도움, 이웃 도움 받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살아야 합니다. 둘째, 복지관을 이용하세요. 무료 급식, 건강검진, 여가 프로그램 이런 게 많아요. 혼자 집에만 있지 말고 복지관 나가세요. 사람도 만나고 식사도 하고 활동도 하세요. 셋째, 긴급 지원을 신청하세요. 정말 힘들면 동사무소에 가서 긴급 지원을 신청하세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넷째, 건강 문제를 숨기지 마세요. 아프면 바로 말하고 병원 가세요. 자식들한테도 말하고 복지사한테도 말하세요. 혼자 참다가 큰일 납니다. 다섯째, 이웃과 소통하세요. 혼자 살면 위험합니다. 이웃한테 연락처 알려주고 안부 확인하게 하세요. 며칠 안 보이면 확인해달라고 부탁하세요. 모든 연령대에게 공통으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관계를 유지하세요. 돈이 없어도 사람은 있어야 합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좋은 관계 유지하세요. 외롭지 않게요. 둘째, 희망을 잃지 마세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으세요. 오늘 하루 잘 살면 됩니다. 셋째,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혼자 견디지 마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하세요. 세상에는 도와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넷째, 건강만은 꼭 지키세요. 돈이 없어도 건강하면 버틸 수 있어요. 건강 잃으면 모든 게 끝입니다. 다섯째, 작은 준비라도 시작하세요.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저축하고 하루 30분이라도 운동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친구 만나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노후 빈곤은 무섭습니다. 하지만 준비하면 피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후의 가장 무서운 것, 돈이 없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6가지 현실을 살펴봤어요. 첫째, 아프지만 치료받지 못하는 고통. 둘째, 하루 세끼 먹는 것조차 사치가 되는 현실. 셋째, 냉난방도 못하는 집, 생존의 위협. 넷째, 폐지 줍고 빈병 모으는 80대의 삶. 다섯째, 가족에게조차 외면받는 슬픔. 여섯째, 내일이 더 두려운 노년, 끝이 보이지 않는 불안. 이것이 돈 없는 노년의 현실입니다. 누구도 이런 노년을 맞이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50대는 연금과 저축을 준비하고 60대는 지출을 줄이고 복지를 알아보고 70대 이상은 자존심 내려놓고 도움을 받으세요. 돈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노년에 돈이 없으면 정말 힘듭니다. 건강도, 존엄성도, 관계도, 희망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작은 준비라도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한 걸음씩, 하나씩 준비하면 여러분의 노년은 훨씬 나아질 겁니다. 존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그런 노년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무거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내용이었지만 현실을 직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아야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노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려운 노인분들이 계시면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의 노년이 존엄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